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위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주광역시 동구의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서연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39쪽 문화유산 야행 생생문화유산 도래기억입니다. 8년 연속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문화유산 야행은 4월 말 이틀 동안 옛 전남도청, 서석초등학교 등 동구의 문화유산 일원에서 도래기억이라는 주제로 문화유산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생문화유산은 4월부터 6월까지 허백년 춘설원과 강주읍성 유어 일원에서 도래기억이라는 주제로 차와 동구의 인물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40조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 과정인 지문화유산 스쿨입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서석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문화유산 야행 등 구 행사와 연계하여 해설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1조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도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외 미션 여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스토리 중심 과제 해결형 토보 관광 프로그램으로서 개별 여행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의 집 전일빌딩 245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네 라이프 생활관광 프로그램입니다. 동구를 방문하는 여행객 800여 명을 대상으로 2박 3일 체류하면서 예술 골목 여행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만의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행자의 집 운영입니다. 올해는 총 2억 2,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구 여행 브랜딩 및 홍보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행자의 집이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의 지속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 광고 추진과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TV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우리구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특구 운영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특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 관광 스토리 공모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특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강주 아트패스 운영입니다. 보다 편리한 강주 여행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아트패스, 모빌리티, 주차, 짐 배송 등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시범 운영 및 안정화를 시작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관광 주민기획
전문 기획자 양성 추진입니다. 여행을 통해 지역을 바꾸고 싶은 동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여 입문자 과정, 심화 과정을 거쳐 골목 여행 해설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2쪽 예술 접목 야행 관광 공간 연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제문화유적의 유유 공간 활용을 통하여 예술 치유 접목 도시미술 야행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등산 춘설차밭 및 의제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에는 국비 25억 원 등 총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사업부지 확보와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3쪽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원도심이 보유한 인문 역사 자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제읍성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동부경찰서 사이 보도에 강주읍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디어 아트 작품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월 중순 준공하여 3개월여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5월에 개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테마 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및 빛의 뮤지엄 조성입니다. 금남 지하도 상가 209 39개 상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86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대상 미디어 콘텐츠 체험관 및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시 공간과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남 지하도 상가 상인 및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조 공공공간의 문화민주화 미루센터 운영입니다. 미루센터는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47개소와 거버넌스 협약을 맺어 민간 혼합형 직영이라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문화자치로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견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매년 거버넌스 외부 공모를 통하여 3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역 창조 그룹 간 연대를 구축하고 그로컬 문화자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유아, 장애우, MZ세대 등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과 시민 밀착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예술 환경 구축, 지역 창조 자원을 해외에 소개하는 그로컬 프로그램 등 미로 고유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를 생산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인문도시 정책과 소관입니다. 49조 동구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책 쓰는 학교, 동구 인문대학,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책 쓰는 학교는 청년 글짝공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자서전을 출간하고 동구 인문대학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인문교실, 인문 골든벨 대회 및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에 요구되는 창의성, 다양성 및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인문도시 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1조 주민 주도적인 인문활동 지원입니다. 올해도 책 읽는 동구 사업을 통하여 2024년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일상에서 함께 있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고 책마을 인문 산책 등 책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방과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인문 동아리 사업은 인문 동아리의 학습 성과를 지역사회에 함께 나누고 인문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인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문학당은 주민들의 인문활동 거점 및 지원시설로 운영하여 인문을 통해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53조 동구 인문자원 발굴 기록 및 공유 사업입니다. 동명동 및 서남동을 대상으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 발간된 인문자원 기록물 공유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등산 인문축제를 개최하여 무등산의 인문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동구가 강주 정신문화의 상징하는 대표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인 문백란의 집 운영과 해설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하여 동구의 주요 인문자원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한 동구 인문 산책길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55조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인문 공동체 구현입니다.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인권 증진 일행 일무 실천 사업 및 인권 영향 평가 확대 등 인권 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생활 속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인권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 지원 및 주민 공직자 인권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6조 누구나 언제든지 배우고 나누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동구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국민들에게 최적의 평생학습 기회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 경력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층 특화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서 장애 유형별 내실 있는 사업 운영 등 평생학습 인프라 및 사각지대 발굴을 통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동구형 평생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57조 책으로 읽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입니다. 추천도서 및 큐레이션 코너 운영 등 신규 개관한 책정원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독서, 문화, 예술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61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별로 5개월간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33개 세부 사업에 88명을 채용하여 2월부터 추진해 가겠습니다. 62조 동구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신용 담보 능력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증과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창업 스쿨 운영 및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창업 경영 컨설팅도 제공하겠습니다. 63조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입니다.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3차년도 사업인 올해에는 골목여행, 충장마을백화점, 핵점포 육성, 공유건강 프로그램 운영, 충장 나온 페스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설명회와 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소통하며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조 전통시장 상점가 맞춤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4개소와 상점간 1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 공모에서 남강주 시장 등 9개소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약 12억 원 여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상인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권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조 동구 푸드프렌 추진입니다. 동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유통 등을 위하여 지역 푸드프렌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 먹거리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조 도시농업 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휴가부지 확보 및 텃밭 분양가, 텃밭 수확 체험 행사 등을 추진하고 하천 야외 물놀이장 조성 및 기반시설인 주차장과 화장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9조 길고양이 급식소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 해소 및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민간 급식소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여 2월까지 급식소 설치 장소 수요조사 후 4월부터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체육과 소관입니다. 73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은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빈집 청년 창업 체험 프로젝트 10개 업체와 창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 2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신뢰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주 동구지회와 업무협약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제4회 청년총회는 청년총회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4조 청년 공유공간 운영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공간 등 청년 공유공간 제공으로 청년 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청년센터는 플랫폼 개발 운영과 취창업 멘토링 구성, 청년세대 공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동명 청년 창작선언 공개 모집을 통하여 입학기관을 선정, 청년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의 집은 2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3월부터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75조 동구 다목적 탁구장 조성입니다. 동구 다목적 체육관 탁구 전용구장 조성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 중 부족 예산 8억 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12월 안에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조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마을 거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 보수, 생활체육 교실 운영,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주민 맞춤형 체육활동 참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학교 안 찾아가는 유소년 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77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명품 교육 환경 조성으로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통기타 교실 운영, 마을 교육 공동체 지원, 교육 경비 지원, 인재 육성 장학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학이 함께 공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사업과 공부하기 좋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단속, 청소년 안정망 구축,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문화경제국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회에 의해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41쪽 미래가 기대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 광주 아트패스 운영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봤을 때 스마트 아트패스 시범 운영 및 안정화가 24년 3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이 시범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범 운영은 영역사하고 동구청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12월에 완료 예정이었는데 업체가 이제 플랫폼 개발이 원활치가 않아서 2월에 완료를 하고 시범 운영을 업체하고 저희하고 네.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서류를 봐보면 그 밑에 칸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운영 영역사 선정 및 운영 추진이 24년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일반적인 서류에는 영역사 선정 및 이거를 정하고 시범 운영을 할 때도 거기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서류상 이제 3월하고 7월에 이게 있어서 구청에서 먼저 운영을 하다가 영역사를 선정하나 이런 의문점이 좀 들었습니다. 예, 당초에 플랫폼 개발에 과업에가 시범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1개월 하고 저희가 인수받기로 했는데 플랫폼 개발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시범 운영이 당초에 개발업체 용역 과제에 들어있는 시범 운영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계에서 용역사 지정하고 저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개발 업체가 일대 시범 운영 때는 해주시고 네, 영역사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일정에 맞춰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네. 이 서류상을 봤을 때는 좀 지금까지 일반적이지 않았고 항상 이렇게 정해지고 시범도 운영했고 그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문관과 사업 일반적인 사업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6종 미로센터 운영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미로센터가 중앙초 거기 일방로 그 도로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주차할 때가 정말 없고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무조건 그 비싸잖아요. 벌칙금도 비싸고 한데 이렇게 여기 보면 미르센터가 예술거리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녁에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8시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이제 동구청에서 굳이 안 나와도 CC카메라로 다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도 많이 느끼고 상인들도 불만이 많고 한데 미로센터 주차장을 지정 차량만 유입이 되고 하나도 개방을 안 해주셔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여기 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상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미료센터에서 주차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료센터를 이용할 때 차를 가져오면은 이제 차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예약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상태인데 그런에도 예술거리 상인들이 이 주차 문제를 이제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지금 교통과하고 1월에 면담해서 교통과에서 중앙초등학교 개방 그리고 사설 오피스텔 주차장 개방 그다음에 ACC 주차장 협약에 예술거리도 포함하는 것을 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네,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낮에는 미로센터에서 쓰시더라도 6시 이후에 그 장사할 수 있는 시간에 막아버리니
이렇게 몇 대라도 해주시면 그 아래쪽 상권이 밤에 많이 죽는데 주차할 데가 없고 한 번 오셔갖고 13만 원짜리 내고 나면 다시 안 오려고 하신다고 밤에라도 좀 지정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밤 2시간만이라도 좀 유예를 해주시든지 거기 미로센터 5대가 됐던 3대가 됐던 미로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주말하고 퇴근 시간 이후로 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린다고 좀 여러 방향으로 협력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예. 영업 시간 아닌 시간을 한번 해주십시오. 고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기 예. 아침에 강주 아트패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여기 시범 운영하고 안정화는 지금 개발하는 업체에서 하는 행위고요. 이제 그 뒤에 운영 용역사 선정 및 이것은 새로운 이제 운영할 용역사를 별도로 이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서류상 보기에는 좀 순서가 안 맞은 것 같은데 위에 사항하고 아래 사항은 지금 개발업체가 하는 거라고 아래는 지금 앞으로 운영업체를 우리가 별도로 선정해서 할 예정이라. 예,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고 설명을 예.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볼 땐 이제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한테 왔던 서류하고는 날짜상에서 너무 안 맞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예, 노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여기 주요 업무 보고에는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 아시아 음식 문화거리 관련돼서 우리 사업이 5년 더 연장이 됐잖아요. 네. 5년이 더 연장되는데 이 사업에 안 들어가 있어서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올해는 전반적으로 백지 상태에서 아시아 음식문화 거리에 대한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들을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할 것인가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언제 혹시 들어갑니까? 2월에 전반적으로 과업 지시서 작성하고 3월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가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올해 어떻게든 이제 성과를 내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속 상권을 음식점을 만들었다가 기간이 지나면 또 폐업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아이디어 이렇게 좀 같이 융합해서 한번 용역할 때 한번 좀 애써 네.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연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부장님 41페이지 지속가능 관광 주민 전문기획제 양성 추진 파트 봐주십시오. 여기 제일 아래 보면 정책 관광 및 골목 여행 해설사 활동을 24년 하반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동구가 지금 관내 그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문도시 정책과 인문 산책길 해설사 말고는 없지요, 별도로. 인문 해설사가 있고 도시재생과에서 양성한 골목. 골목 여행 해설사가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정책관광 및 골목 여행 해설사 활동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간에 양성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자리 해설사 모집을 해서 골목 여행을 동별로 이렇게 코스 구간을 해설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관광객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20회 충장 축제 때 이제 충장동에 충장 해설사 해가지고 두 분인가 하셨잖아요. 네. 예,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인문사직결 해설사 분들이 그 충장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해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동명동에 거기도 또 따로 그 해설사 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이름이 있던데 투어 뭐 가이드 해가지고 골목 해설사를 하신데 40대부터 거의 많게는 80대 분까지 꽤 많은 수가 골목 여행 해설사 그 운영을 하고 계시고 동명동에 이렇게 이제
예쁘게 조성된 골목길에 해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골목 여행 해설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 중점적인 대상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스마트 아트 패스도 골목 여행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사하고 해서 기존에 갖춰진 해설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스마트 아트 패스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을 함께 연계해서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있는 해설사분들, 해설사의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골목권 관련해서 이제 좀 학습을 하고 이제 해설사 투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사전에 지금 당장에 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해설사 활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스마트 아트 패스 운영을 하는 상품하고는 우선은 시범적으로는 기존에 양성된 인력을 하고요. 기존에 양성된 인력은 어떤 해설사를 말씀하세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여러 기관에서 양성한 인문도시 해설사라. 인문정책과에서 네. 한 해설사랄지 그다음에 동명동의 동명동, 골목 해설사. 충장동 그런 해설사들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골목여행 해설사 활동은 이제 동별로 특별히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단계 7월부터는 이 사람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관내 우리 인문도시 정책과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 아트패스도 골목 투어 여기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설사와 관련한 인적 풀은 좀 우리 어떤 부서든 우리 문관과든 어디든 좀 이 인적 풀 관리도 하고 양성도 하고 또 심화 과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24년 주요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따 문관과 문화관광재단도 또 보고하신다고 하던데 오늘 기회에 이제 여러 본회산 심의 때도 재단과 문관과의 차별성은 뭐냐, 중복사업이 많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번 일목요연하게 우리 문관과와 재단의 사업 영역의 차별성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문화관광 관련 사업하고 그리고 기반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빛의 뮤지엄이랄지 시설 조성 같은 그런 사업들은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들은 문관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빛의 읍성이랄지 미디어 테마 콘텐츠 빛의 뮤지엄 그리고 남북권 야행관광 공간 연출 사업이랄지 그런 굵직굵직한 대규모 사업들을 문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재단에서는 활성화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동아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이제 자본을 지출하는 것들은 직접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대상으로 네트워크하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끊임없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에서도 마케팅 분야는 재단에서 하고 기반 조성은 구청에서 한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그램 내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게 관광에서 이제 스마트 아트 패스가 초기 시범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스마트 아트 패스에서도 골목 관광을 하고 재단에서도 골목 관광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관광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복되는 모양새로 비춰지겠지만은 초기에는 일단 어느 정도 한 3년간은 이런 중복성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재단이 설립돼서 저희하고 이제 업무를 명확히 한계를 그어서 중복이 안 되게 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3년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폭넓게 저희들도 정립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실까요?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지문화유산 스쿨에 관련돼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네. 예. 그래서 서초초등학교 지금 재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혹시 되신지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30명 정도 되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6학년은 한 14명, 그리고 5학년은 한 10명 전후로 알고 있는데 20명 정도면은 그래도 해설사 정도 되면 5, 6학년 많게는 4학년, 4, 5, 6학년 정도 돼야 되지 9학년 정도 돼야 되겠죠. 네. 그러죠. 그렇다 보면은 20명 정도라고 하면 거의 5, 6학년 정도 아니면 4학년 한두 명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은 그러면 전 학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혹시 계획과 구도가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교육 과정에 정규 교육 과정으로 넣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2월부터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과 후 과정으로 해서 학교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다면 이제 확대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4학년부터 6학년 사이의 학생 범위를 하고 1차 목표는 정규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인정해 주는 거.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면은 방과 후 과정으로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 야행 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가요? 활동은 저희가 이제 문화재 야행 때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를 순회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문화재별로 그룹별로 이제 해설사 양성된 팀들을 투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그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해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어찌면 저희 인재 양성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자원 양성인 거고 교육 과정이 한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단편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연계성과 지속성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꾸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시범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해서 좀 느슨하게 진행되지 않고 좀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어떤 계획과 구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자료들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45페이지예요. 원래 빛의 거리, 빛의 로드 도심 양강 해가지고 2024년도 계획 빛의 거리에 그때 저희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시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 그 전일 빌딩 이사호에 그 우리 총탄 자국 그 245개 총탄 자국 헬기 총탄 자국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좀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제안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탑에 그거를 이사호를 경향해서 볼 수 있는 그 시계탑 위에다가 헬기 모양을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사호를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5시 18분이 되면 니물리안 행진곡이 지금 물려 퍼지잖아요. 그 시간이 됐으면 그 빛의 그 파사드 같이 빛이 나와서 그 총알 자국 있잖아요. 거기에 빛이 해가지고 그 꽃이 피는 형상으로 이렇게 빛의 미디엄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신가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러면서
좀 누구나 왔을 때 그 헬기 자국을 좀 그렇게 누구나 전 세계에서나 아니면 전국에서 왔을 때 아 그게 헬기 자국이고 그런 자국이 있다라고 누가 해설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전국에서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거를 형상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현재는 빛의 거리 사업이 이제 총 사업비 190억 사업 중에 2004년 사업 계획으로 들어 있었는데 정부 예산에서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것을 신중하니 이제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주요 건물 파사드를 하는데 전일 245나 5.18 기록 같은 공공 건물이 우선적으로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영역 추진하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5.18 단체랑 같이 협업해야 되는 의견 개진이라 이런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아마 얘기를 하면 제안을 하면 이렇게 그 단체에서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제안을 하고 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견들 있으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가 인문도시를 또 지향을 하고 있고 우리 인문도시가 이제 도시의 브랜딩을 넘어서 도시의 경쟁력을 또 갖고 있는 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동구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3번 문항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인문 골든벨 대회가 지금 올해까지 하면 몇 회 개최가 됐습니까? 지금 2019년도부터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횟수로는 하나, 둘, 셋, 5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회요? 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네. 청소년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꼭 청소년으로 계층을 국한하지 않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문 역량 강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청소년에서 국한되지 않고 동별로 13개 동을 함께 묶어서 연결해서 역량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그 밑에 4번 문항에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이 있는데 양성위원회는 혹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네.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이게 동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위원회 이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조례는 일단은 어떤데? 지원할 수 있다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성위원회도 관련 기관 해가지고 그때 조성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에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지원 근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청소년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동구 관내 대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구청이 행정이 좀 촉매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예, 박연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그 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인문도시 정책과하고 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서 여러 이제 그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고 저도 이제 의견을 내는데 이런 게 좀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여기 우리 지금 인문대학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하죠. 네, 맞습니다. 아카데미는 낮 2시. 네, 2시입니다. 네. 월 1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넷째 네. 주인가요? 네. 넷째 주 금요일인가요? 네, 넷째 금요일 둘째 오후 주? 2시. 둘째 주 금요일 네, 오후 2시에 하죠. 네. 제가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이제 조선대학교도 오시고 네. 뭐 청년 쪽에서도 오시고 막 하셨는데 동구에서 되게 이제 그 아카데미나 인문대학에 모시는 강사분들의 퀄리티가 높아서 네. 저는 듣고 싶다, 같이 하고도 싶고 사실 조선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것도 많은데 네. 협업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특히 또 이제 그 우리 인문도시정책과가 인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서관 사업부터 해서 인권 사업 다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인권 공동체 구현 파트에 보더라도 주요 내용이 부서별 올해의 인권 증진, 일행, 일무, 실천 사업 선정 및 실행 이거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네. 심의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서 지금 이 부서별 인권 증진, 일행, 일무에서 부서가 뭐 존댓말 쓰기부터 해가지고 뭐 네. 여러 실천 내용들을 약속하셨었는데 네. 이런 게 그냥 형식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도록 네. 인권 심의에서도 다뤄졌었거든요, 이 내용이. 네. 이런 거 잘 반영이 돼서 동구가 정말 명실상부한 인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의 역할이 제가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또 직장 동료들한테 듣는 소리가 네, 작년에 엄청 잘했다. 네, 그 베이스 아래 잘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것을 잘 확산시키고 확장시켜라. 저한테 사명처럼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어깨에 좀 무게를 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제가 만나 뵀더니 좋은 의견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위원회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씩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고 좋은 의견 있으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아까 아카데미는 둘째 주입니다. 네, 둘째 주 네, 네. 금요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네. 부서별 이제 네네. 일무 이제 일행 일무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는 무라는 단어가 하지 않는 금지 조항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도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분이 네. 변하게 하는 거지 금지 조항은 비인권적인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저 언어 사용이라든가 그것도 긍정 용어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동구청 안에도 MZ라고 하는 그 젊은 또 그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이게 잘 또 그 서로 또 협력하고 이렇게 하려면 인권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호칭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네. 조금씩 더 바꿔져 가면 좋겠다. 변화되어 가면 좋겠다. 이런 네. 바람을 가지고 있고 네. 인권심의위원회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가 다뤄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단계적으로라도 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한 네. 가지 더불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저 인권팀하고 서로 연대해서 네, 네. 그걸 또 하고 있어서 같이 시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이상입니다. 예, 박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이재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57쪽 저기 책으로 있는 공공도서관 책정원 운영에서 책 배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쇼츠로 엄청 많이 홍보가 잘 돼서 네. 이용객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앙도서관에 가서 없으면 사지까지 가야 되고 제가 찾아가니까 좀 불편했고 네. 그 시기를 놓치는 경향인데 사업 취지가 좋은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책 배달 말씀하십니까? 네네. 지금 특정원에서 이제 계림 꿈나무 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스마트 도서관 이렇게 연계해서 부족한 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직원이 지금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 하면서 우리 직원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책정원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최근에 일찍 결제를 했을 때 700명 상당까지 결제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일어나는 처음 단계라서 각가지 또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네. 와중에 직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음. 책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같이 많이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아니 예산서를 살펴봐도 그렇고 여기에 뺄 수 있는 돈이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 쇼츠 이런 걸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객은 많을 건데 네.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으면 당연히 신청할 부수도 많을 건데 어떻게 네. 이걸로 운영이 가능하고 그때그때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빨리 갖다 주면 좋은데 네. 200만 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200만 원으로 책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이건 대단한 일이다. 인문정책관은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의문점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 이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네. 예산을 책정을 하든 인력을 보강하든 해서 좀 더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예, 박정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이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58쪽에 자연생태 특화 도서관 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우리가 길 조성이 지금 현재 호반 1차에서 책정까지는 조성이 돼 있죠. 예. 네, 돼 있습니다. 그 이제 성교 주교에서도 사실 그 도서관 가는 길이 조성은 돼 있거든요. 네, 있는데 지금 거기 길을 확장을 그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확장이 돼야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까 호반 베레디움에서 탁정원까지 그런 것처럼 예쁘게 아직 꾸미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될 사항일 것 그 같습니다. 도로 옆으로는 좀 이 도서관 가는 길 조성이 좀 안 맞은 것 같고 네. 지금 신규 다리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리를 건너서 네. 지금 하순 넘어가는 경사면 네. 도로 경사면 밑으로 이렇게 쭉 해서 네. 진화 1차, 2차 앞으로 조성되는 그런 길도 한번 조성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페이지에 우리 노진성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세계 인문 지도자 양성위원회 혹시 많이 하셨을 건데 혹시 언제 2019년도에 이게 처음 제기됐었는데요, 과장님. 네. 왜 제기된지 아실까요? 제기 배경이요.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이게 4개 동구의 4개 단체에서 네. 제기가 됐었어요. 네네. 하나 그때 호남지부 하나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네. 호남지부 하나생명하고 대원장학회 그리고 보성장학회 그리고 누리문화재단 여기 4개 단체에서 1억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동구의 6개 중학교 10명씩 그리고 선생님 역사 관련된 선생님 2분씩 한 학교에 2분씩 해가지고 네. 한 학교에 12분씩 그리고 관계자 해가지고 동구청하고 그리고 동부교육청 해가지고 두 군데를 저희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동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함께 좀 원도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좀 교육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한번 강화 육성해보고 세계를 좀 펼쳐보고 글로벌 인재를 좀 육성해보자.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보자. 제안해보자. 그러면서 행정에서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민에서 한번 행정에다가 제안을 해보자. 그래서 4개 저희 민에서 1억을 돈을 만들어서 행정에다가 제안해서 행정이 함께해서 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협업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2019년도에 그래서 한 12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네, 백두산하고 하얼빈 예,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중국 우리 역사 유적지를 다 다녀왔었거든요. 네. 다녀왔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저희가 못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글로벌 역사 탐방으로 넘겼는데 이후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상태로 다 이제 대중화 상태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그러면서 올해 2024년도에는 이걸 한번 전국에서 그리고 5개 자치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이거를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에서 되게 모범으로 또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아 동구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동구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민에서 할 수 있는 자치 단체들이 없어서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하겠다라는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돈을 모아주는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도에는 교육청과 동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국내에서 국제 기구를 탐방하는 그 청소년들의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것도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또 준비가 진짜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양성위원회 그분들하고 한번 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9년도에 진짜 의지가 충만하셔서 하얼빈하고 백두산까지 다녀온 거 보면은 아 엄청 고생하셨겠다. 그렇지만 잘 다녀오셔서 한번 그 길을 또 한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본을 봐가지고 이번에 더 소통을 더 긴밀하게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역사 탐방을 다녀온 아이들도 네. 되게 많이 배우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네. 항상 그 아이들의 이렇게 여지가 있는 게 우리는 언제 가요?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어요? 이번에 갔다 오면 내년에는 혹시 해외를 가면 저희는 못 가는 거예요? 라고 항상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되게 갔으면 좋겠다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소통을 잘 해보고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했던 5월 역사 탐방을 올해는 안 하나요? 합니다. 합니까? 네. 여기 보면 동구의 5월 기억여행 운영을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하고 그 5월 역사 탐방은 안 나와 있어가지고 따로 합니까? 자료를 이것도 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문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여기서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61페이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개요의 맨 하단에 보시면 AI 면접 체험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비고의 조선이공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어요. 이 AI 면접 체험실을 조선이공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2층에 지금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네. 옆 공간이 네. 다행히 좀 약간 밀폐도 되고 해서 네. 그 스스럼 없이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리폼해서 네. 거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사업 대상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또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이게 청년체육과랑 함께 연계가 좀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AI 면접 체험실도 청년체육과를 좀 연계해서 청년들이 사실상 이제 고용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AI 면접실도 청년체육과랑 함께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예, 소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3페이지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올해 이제 3년 차를 접어들고 있는데 그 골목 여행에 관련돼서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랑도 함께 협력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은 골목 여행이 성공적으로 이제 되려면 어떤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찾을 수 있는 거리도 이제 하드웨어가 기반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 걸맞춰서 네. 이 상가에 들어가서 내 욕구에 맞는 어떤 체험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저 물품도 좋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복합되게 조성이 돼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찾고 싶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골목 여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먹거리나 즐길거리는 어느 정도 조금 구성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볼거리에 대한 이제 문제점인데 이제 우리 13개 동뿐만 아니라 이제 충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동명동을 연계를 한다든지 커피의 거리 이런 스토리텔링이 좀 돼가지고 좀 사람들이 더 많은 볼거리가 있으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서 중간중간 골목골목을 도시재생과랑 함께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3번 문항에 핵점포 육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올해에 한두 개 점포 집중 발굴 육성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근데 목표 2022년도 기준 빈 점포가 340여 개인데 혹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포가 있나요? 없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에요? 예, 예. 이게 그 한두 개 점포 집중 발굴 육성인데 이게 트렌드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그 이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을 하되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대다수가 다 나가잖아요. 이게 아시아 음식 문화의 거리랑 똑같은 내용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컨설팅이나 컨소시엄을 좀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트렌드의 그 수요와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해서 이왕 지원할 거 제대로 된 이 트렌드에 맞춰서 수요 조사를 해서 들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전문가도 만나서 컨설팅도 받고요. 네. 저희 선진지 사례도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이 핵점포로 인해서 그 군 전체 그 관광객이 한 20% 증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들도 한번 성공한 사례로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진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연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 여쭙겠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충장 라온 페스타도 굉장히 이제 뭐 좀 안착화돼서 주민들도 많이 아시는 이제 사업이 된 것 같아요. 라온 페스타 4억 5천 정도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었는데 여기 수행 업체가 이번에도 상상호인가요? 아니요. 아, 다른 다시금 데입니까? 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예. 좀 그 기존 업체들에 대해서 좀 평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좀 틀에 박힌 프로그램이 아닌 주민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쭉 충장 라온 페스타 말고 전체 수행하는 업체들은 다시 이번에 공모 사업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 이 사업비 자체가 네네. 1년 단위 예산이라 계속 매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예산 지침이나 이런 거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라온 페스타는 그동안 계속 상상호가 해왔죠.
그렇죠.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무작위 선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한번 해봤던 데가 경쟁력은 갖출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 좀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그 식상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라운페스타가. 그래서 이제 업체가 상상호가 우리 관내에 여러 일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한데 조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뭐 올해 또 다시 공모하신다고 하니까 업체 선정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돼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동구 푸드플랜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22년 10월에 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그 연구 용역 하셔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또 농산물 직매장 공모 사업도 신청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요 관련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더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스터 플랜을 그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뭐 아직 그림을 그리지 못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하고 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죠. 예. 예.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이 연구 용역하고 나서 나중에 좀 농산물 직매장,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부지 매입해서 이런 계획이신가요? 예, 이제 그 지금 급식센터에서는 네네. 이제 운영 그런 어떤 야식장 계획까지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 그 관련한 사업비는 1억을 따오셨는데 직매장 공모 사업 신청에는 7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먹거리 조례를 지금 1월 정도에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우리 동구에는 1월 중이 아니라 1월부터 해서 1월부터 예. 개정안? 동구에는 먹거리 조례가 없는데 어떤 개정안 제정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 광주에는 광산구에만 예. 그 상생 먹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지금 동구에는 먹거리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니겠죠? 예.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동구 푸드플랜 추진이 잘 돼서 우리 주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기본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이번에 제가 그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조성조례 개정을 좀 다음 회기로 미뤘는데요. 이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11조 길고양이 관리 조례를 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례 상관없이 광주시에 있는 조례에 이제 근거해서 이번에 이렇게 쭉 시범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그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으로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급식소를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서명을 한 400명 넘게 받으셨더라고요. 계속해서 받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이 많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급식소가 설치돼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서명에 동의하셨던 분들 주변으로 한두 개 정도 급식소 설치하는 게 좋겠다. 아직도 이게 좀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기도 해서 공공기관을 먼저 선도적으로 설치해보고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좀 더 확대해가는 방안을 마련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좀 더 저 조례는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발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계획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예,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원입니다. 저도 박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푸드플랜이 이제 저희 동구만 직매장이 없어서 정말 주민들이 말씀을 하순으로 가고 담양 가고 석곡 가고 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좀 힘드시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예산서를 봤더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에 이번에 업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는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으로 해가지고 1,600이 책정돼 있더라고. 이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말씀하세요? 예산서에 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다른 거는 다 이제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한테 근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역에서 운영 사업을 1,600을 이제 책정해서 하시는데 어떤 사업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예. 이거는 따로 해주십시오. 예산서에 있는 설명인데 예. 좀 저희가 또 안 알려져 있어서 알려지고 소상공을 위한 정책이면 이럴 때 한번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한번 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은 예, 예. 시군구 연구 사업 공모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세한 사항은 예, 별도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인데 다른 거는 충분히 알려져 있는데 이건 안 알려져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실까요?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63페이지에 르네상스 사업에 이번에 주요 사업 충장마을 백화점 이번에 첫 사업이죠. 예. 이거에 충정상권 상구역으로 구분해서 백화점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2억 288만 원 아니 2억 8,800만 원 예산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라도 포괄적으로 좀 계획이라도. 예, 일단은 충정 상권이 수평적인 어떤 마을 백화점 형태다라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신규 사업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형태로 갈지 이렇게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뭐 어떤 하드웨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올해 이제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2억 8,800만 원 이게 지금 용역비인가요? 전체는 아니죠. 그러면 용역비로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요? 지금 용역비는 한 2, 3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천 갖고 지금 현재 전체 상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용역비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이제 생각돼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의 전문가나 어떤 그 상인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한번 마스터 플랜을 도출하려고 하니까 한번 그건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오면 같이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기 66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정말 좋은 소식 1월 9일자에 좋은 소식이 됐어요. 예, 저기 동구에서 유일하게 대인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의 육성 사업이 10억으로 선정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1차에 2년 동안 10억인데 1차에 4억 6천의 지금 사업 중에 중기부 사업으로 한데 특성화 시장 육성해가지고 노후전선 정비 사업으로 4억 6천으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4억 6천을 노후전선 정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66페이지입니다. 예. 특성화 시장이 노후 전선만 아니고요. 노후 전선은 산수 시장에 이번에 선정이 됐고 4억 6천은 문광형 시장을 운영하는데 책정된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이 어떤 건가요? 문광형 시장 말입니까? 예, 저도 이제 자료는 봤어요. 예. 신문 자료는 저도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4억 6천에 이제 여기에 보면 테마형 해가지고 2년 동안 진행하는데 사업비로는 국내외 관광을 위한 대표 여행 상품 대표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장 기반 조성 그리고 예술 작가 등의 연합한 문화 상생 사업 그리고 스토리텔링 경관 조성 사업 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거듭하는 구상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 구축 및 근거리 배송 사업
그리고 상해 온라인 커머스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공용 공간 환경 정비 사업을 등을 통해서 공동 사업을 지정해서 세 곳을 고객 서비스 혁신을 왕성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의 계획과 구성을 잡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이제 2년차 사업을 준비하는데 지금 4억 6천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도하고 있는 건지, 이게 차년마다 2년차 계획과 구도인데 1년차 계획과 4억 6천에는 어떤 계획과 구도를 갖고 있는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의원님께 따로 별도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기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답변서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체육과 노진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 73페이지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사업 추진의 개요를 보면 그 3번 문항에 1인 가구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 작년에 우리 동구가 몇 건 발생된지 알고 계십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5건 발생됐거든요. 예.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없어져 가야겠죠. 그래서 청년 전월세 안심 계약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랑 이제 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을 한 군데에서만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지금 여기 동구 지회에 네. 협회가 한 400개 정도 있는데 네. 협회 가입한 데에서는 이제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회원이 아닌 부분은 회원으로 가입해서 네. 참여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가입된 부동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전체 408개에서 한 31개 정도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네. 자료하고 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서 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 협약을 했으니까 이 부동산에 이 우수 현판 같은 거를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좀 볼 수 있도록 부동산에 들어가기 입구 앞에서 아 여기가 좀 안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현판을 부착을 해놓는다면 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그걸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 더 안심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 청년 공유 공간 운영이 있는데요. 이 청년센터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거기서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을 이용도 하고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면접 이런 시스템 도입 같은 거 청년들이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접에 관련된 AI 면접 이거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주민 수요 반영 맞춤 스포츠 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14분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지도자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군요. 보통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면 이제 전문 지도자랑 생활체육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전문 지도자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는 거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을 하는 건데 이게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하나 취직을 했다고 해서 다른 종목을 가리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체육 지도자는. 그래서 이 14분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종목을 수행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다음에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 사업 우리 동구 관내 청년위원회가 몇 명이나 있어요?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까? 청년참여위원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참여위원회하고 정책위원회가 같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 정책위원회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아직도 있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참여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예, 예.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예. 여기 몇 명이나 여기에 들어있죠? 청년정책위원회는 좀 20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로 예, 청년참여위원회는 30명인데 27명으로 구성하고 현재요? 있고요. 예. 예.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이제 청년정책이라든가 이런 심의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청년참여위원회는 이런 심의가 아닌 단순 저희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의견 제안하거나 그런 활동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회가 27명이 있고 정책위원회 현재 20명 예, 있다고요? 예. 20명? 알겠습니다. 여기 네. 추가로 별도로 좀 질문 드리는 걸로 하고 청년 공유 공간 운영 관련해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청년 센터, 동명 청년 창작소, 청년의 집이 지금 청년의 어떤 딱 그 벨트처럼 이렇게 인근거리에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 동구 청년의 집이 지금 1, 2차 그 위수탁 공개 모집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디 지금 다른 업체랑 수의 계약을 지난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여기 그렇습니까? 지금 자비신행회하고 수의 계약으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비신혜가 푸드마켓도 수의 계약 뭐죠 그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예. 그래요. 여기 청년에 지금 10개 소죠. 10개, 10여 개인데 여기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동구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광주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우선으로 지금 동구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제 동구에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좀 지원을 더 강화하려고 그렇게 먼저 지금 그러니까요. 선정 동구에 이제 조건이라고 외부의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여기 청년의 집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뭐 창업 또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온다는 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그래도 광주에 정착하려고 오는 청년이라 있다면은 광주에서 어떤 이제 동구를 더 희망하도록 그런 유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위수탁 기간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또 모집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을 그렇게 홍보하고 하겠는데 만약에 그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수정이 되는 것도 좀 고려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검토해서. 이게 월세 10만 원이죠. 예, 10만 원. 그러니까요. 이제 외부의 다른 지역에서 여기 청년의 집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렇게 저렴한 월세로 한다고 하니 내가 가서 광주 가서 정착했다라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 사실 들어가지고 현실적인 적극적 홍보를 하고요. 네. 알려서 그 목적에 맞도록 하고 네. 그에 따라서 또 어떤 이제 여건이 되면은 검토를 해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수의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원래? 지금 이제 공모를 1차, 2차 했는데요. 안 돼가지고 응모업체가 없어서 이제 계약법상 수의를 하게 됐는데요. 좀 수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누가 지금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지 않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네, 안 계시면 박정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체육 시설을 전부 다 동구 체육회 위탁을 다 하고 있죠. 그런가요? 아니, 모든 시설은 아니고요. 다목적 어떤 체육관. 시설을 하고 있는가요? 다목적 체육관 내에 4개 풋살 경기장, 그다음에 게이트홀장, 아니 파크 골프장. 자료 한번 그렇게 줘보시고요. 하겠습니다. 그 이제 작년에 보편적으로 과장님 안 계실 텐데 민원 사항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게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것이 종종 이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 체육 청소년계나 청년계나 이렇게 민원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뭐 이렇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위탁받는 우리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과하고. 예. 그래서 그걸 좀 잘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올해부터는 좀 신경 써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노진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우리 공인중개사 그 우리 착한 청년 우대 착한 부동산에 관련된 질의도 저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우리 이렇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 홍보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에 좀 할 수 있게끔 눈에 띄게 할 수 있게끔 뭔가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좀 액션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액션 눈에 띌 수 있는 액션이 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청년 공유 공간에 대한 부분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작년에 11월 24일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그 동구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하면서 6조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6항에 안전한 임대차 계획 체계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그러면서 우리가 제안을 했던 게 그 청년 센터나 청년 공간에다가 교육이나 홍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홍보실이나 이런데 관련과나 아니면 그 공인중개사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연계연합해서 협업해서 뭐 홍보분이 됐든 아니면 홍보 리플렛이 됐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좀 그 교육이나 아니면 자료를 좀 배치를 해서 아니면 사람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좀 우리 청년들 동구에 있는 청년들이어도 전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어도 다른 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게끔 좀 이런 교육들이 좀 진행될 수 있게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주광역시 동구의 임시의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